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예? 우리 국내법에 준수를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요. 예. 예, 저는 항상 현행법과 국내법을 준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이 그러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사단법인의 대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언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 아마 10년도 지났을 겁니다. 2011년 7월 20일 날 이렇게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통일부의 사단법인으로서 사업 실적 그리고 또 예산 결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다 보고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했어요? 네. 예,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단법인이 제대로 사업 계획 그리고 또 실적 결산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했는지를 그렇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챙겨보도록. 예, 그리고 이제 자료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 이 홈페이지에 이 전단지 만들기와 목적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인이 대표인 이 사단법인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 풍선의 전단지에 그 물량이 11kg에서 12kg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전단지가. 네. 근데 국내법에 따르면은 항공안전법에 예. 이게 2kg 이상이면은 예.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지금 잠깐만요. 내가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수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대북 풍선을 이제 보냈는데, 예? 국토부 장관한테 이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이거를 허가받은 적이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아니,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고요. 아이, 저 작년 재작년에 중앙지검에서요 항공안전법, 가스안전법 돼서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잠깐, 이 제가 알고 아니, 있는 항공안전법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가 발동기를 가진 증인이 이상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을 분명합니다. 이거는 의원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를 인지한 게 언제쯤이에요? 항공안전법을 몇 달 전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 항공안전법 때에서요 제가 딱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니요. 이거를 3년 전에 통일부에서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를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를 언제 인지했냐고요? 그래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 검찰에서 아니 22년 1월에 검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혐의라고 그게. 증인,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이 금년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7월 달에 유권 해석이 나왔고 예. 그로 인해서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해서 그거 조사받고 있죠. 그거는 아마 글쎄 조사를 조사받고 받았습니다. 예, 그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나 아니 알지도 조사받고 못하고. 있죠.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 처분은 안 됐죠. 글쎄 말이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 위법이에요. 위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위법이라 하겠지요. 근데 내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선언했잖아요. 증인으로서. 저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위반이라는 아니 거를 중앙지검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무혐의라고 나왔습니다. 2000년에 그렇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아니 위법이 아니고 의원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 기다려 보셔야죠. 왜 결단 단언하고 말합니까? 아니 말은 멋있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말씀을 드려요. 자, 예, 대한민국 지금 국민으로서 국민이 어쨌단 말입니까? 준수하세요. 자, 다음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자리에 위원 정의는 자. 내가 지금 법정에 섰네. 의원민으로 지금 단정하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법정보다 더 지엄할 수 있습니다. 신이 났어.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정의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보다 더 무서운 자리입니다. 분노가 법정보다 더 무서운 자리입니다. 국감장이 뭐 막상 선전장이니까 이게. 국민이 더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저기요. 예, 착석하세요. 아니 그 옆에 증인, 그 옆에 증인 지금 주의 더 있어. 아무나 기회도 아닌데 지금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예. 예, 김영배입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증인이 증언감정 법률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다라는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회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도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답변 태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최고인민회냐라고 하는 반말을 섞어서 지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이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증인 선서까지 하고 나선 증인이 답변하는 태도는 국회의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지금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저 태도를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해서 저는 나중에 고발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께서 일단 증인의 태도와 답변 방식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실대로 답변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언행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을 지금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상학 정인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할 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을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답변을 하실 때는 차분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만 차분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언성을 높이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성을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본인이 하는 얘기를 그냥 차분하게 진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그 고발 문제는 간사간 협의로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발언하십시오. 예. 예, 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 증인 박종호 증인도 재석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언성을 높여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박상학 후보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언성을 높이면서 같이 지금 싸우는 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국회에 재석한 증인의 태도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입니다. 위원장님, 국회의 권위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심히 정말 의심스럽고 다시 한번 경고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인들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선서한 내용을 잘 이렇게 유념하셔가지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받게 되십니다. 법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그때까지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1초 더 주세요. 5분.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전화해서. 5분으로 다시 세팅. 예. 네, 아까 앞선 의원님 질의에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의원님이 판단을 하셨고, 그것은 의원님만의 판단이 아니라 저 역시도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공안전법 위법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다 송부해줬고, 그 내용들을 통일부에 국토부에서는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지켜야 합니다. 맞죠? 네. 지금 예. 조금 전에 무혐의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네. 지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무혐의가 유죄 무죄 판단에 비판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련된 법 제가 위반일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20년 보냈습니다. 근데 네. 2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건 뭐 어디 예, 그거는 법률적 예, 예, 예. 항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법이 된다라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재정 지금 9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되고는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저도 좀 분명히 말씀드립시다. 충분히 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상학 그리고 박정호 두 형제분 기부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신 적 있죠? 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몇 년 전에. 집행유예 아니고요. 벌금 100만 원 통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게 예. 집행유예입니다. 예. 예, 받으셨죠? 네. 예. 지금 아슬아슬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준수하면서 하시기 뭐 바랍니다. 아슬아슬합니까? 법 위반하시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항공안전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분명히 고지해 드렸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그 관련 법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법정보다 더 엄정한 국민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달라지셨는데, 네, 몇 제가 년 전에 묻는 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대북금지법 김여정 하면법을 만들지 자. 않았습니까? 모욕적입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지금 박상학 증인 앞에서 저를 증인을- 증인하면서 왜 계속 증인을 의원님만 모욕하지 말씀하세요? 않습니다.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말씀하게 국민으로서 해야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인기 이번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삼아 4, 5년 전에 북한으로 보낸 적은 있다.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무인기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4, 5년 전에 시험 삼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국지적 충동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우리 아니요, 대통령실에 그 한강에 왔다 갔다 몇십 대를 날려 보낸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낸 게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이 생명 해치려는 김정은이 우리 정말 핵과 본인이- 미사일 협박하고 잠깐만요. 제가 묻는 질문이 우리 주석 김정은이 한 행위 대해서 왜 여보세요? 말합니까? 저도 언성이 톤이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톤이 높으신데 그럴수록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자중하시고 톤 낮추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사실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보냈다면 미사일로 너무나-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게 거의 더 들으십시오. 100배, 만배 위원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1분에서 멈춰주시고 잠깐만 주지시켜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차분하게. 예.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범법자도 아니고 질문하고 겹치지 말라고. 저보고 계속 위험하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위험합니까? 김정은이 나보다 만배 천배 위원장님. 위험하지. 위원장님 발언 중단 요청드립니다. 자, 질문하시고 딱 끊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아니 계속 질문하고 난 답변도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 겹치잖아요. 아, 그래. 아니 질문을 의원님도 들을 줄 모르시네. 질문하면 질문을 딱 끝나면 답변하세요.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1분 다시 주십시오. 1분 다시 주십시오. 예. 최소한 발언에 1분 더 드리세요. 예. 예. 질의하시고 답하세요. 예. 기가 차서 그럽니다.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 4, 5년 전에는 시험 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고요. 형제분 두 분 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국토부에 의해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금 국토부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 잠깐만요. 통일부 장관님, 예. 네, 국토부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부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단체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노력한답니다.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공문 받으셨죠? 네, 다 받았습니다. 왜 관련 단체 그 공문 내용 공유했습니까? 저희들이 뭐 거기 단체들에게 그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요 또 저분들 아니, 지금 근데- 위법과 합법에 아니, 아슬아슬한 의원님. 손을 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단체들이 장관님으로서 단체들이 알고 있으면 그 굳이 뭐할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항공안전법 위반 아니 자, 왜, 우리 왜 박상호 의원님 그 대표께서 모릅니까? 아니 본인이 가서 지금 확인하잖아요. 조사를 받고 안 있습니까, 의원님? 아 근데 본인은 그거는 이재정 의원님 우두동 추가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모르고 바랍니다. 하잖아요. 아니 지금 예. 의원님 자연스럽게 아니, 알려질 수 있도록 경찰에서 하는 게 조사를 저희 받고- 장관께서 아니, 하실 일입니다. 의원님, 경찰에서- 유관기관에서는 관련된 지침을 모두 통지를 했는데 말입니다. 아니 경찰에서 통과할 일입니다. 조사를 받고 이상입니다.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주세요. 나오는. 예, 저 박상학 지휘인께서는 통일부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만나셨죠? 예, 예, 예. 예, 누구 만나셨습니까? 예? 누구 만나셨나요? 두 달 전인가 우리 그 인도 지원 그 실장님 만나. 실장님이요. 예. 그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이 전단 살포 이렇게 보내는 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게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들은 거는 없는 거죠? 항공안전법 그런 거는 들은 거 없지만은 저 북한에서 계속 저 오물 풍선 보내는데 저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데 매일 없는 오물도 오물 쓰레기를 보내는 김정은이 인간 쓰레기인데 그런 인간 쓰레기하고 같이 맞떠서 되겠느냐? 당분간이라도 좀 이제 저 김정은이 저놈이 어찌하는가를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법 위반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서 2km 이상 넘는 전단을 무인 풍선에 날려보내면은 항공안전법 제 129조 제 2항 위반이고요. 또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군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 날리고 무인기 보내는 게 더 나쁘다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를 막고 제재하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민간인이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안 하니까 이상입니다. 어떡하면 우리 탈북자들 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장관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2023년 지난해 9월 11일 날 당시 태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 거기에 장관께서 그 축사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북전단 살포는 제재할 수 있다. 그 기존의 법률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축사가 아니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네. 그 대북전단 살포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막기보다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때 이제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빨리 그 네. 정리를 하셔서 그게 뭘 말하는 거였는지 아니, 그때 이제 생각을 좀 제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생각해서 입장을 아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 남북관계 발전법을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되고,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요. 그 기존의 법률과 행정수단이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축사를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면. 자, 박상학 증인 잠깐 앞으로 좀 와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그 정부는 증인을 포함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실정법,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저장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부든 국방부든 경찰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저는 항공안전법이 위반된다고 그걸 이제 통보 받은 적도 없고요. 그걸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반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은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 타인의 또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입니다. 박상 증인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에게 벽돌을 날리고 주먹질을 하고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3차례나 분사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예. 최근에 임진각 주변에서 6년째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본의원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고조로 관광객 방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북의 위기감에 접경지역 주민 매우 불안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제3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담보로 한 당신의 행동은 남한에서 질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임진강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민은 민통성 관광 출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예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해서 거의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연천군의 전국 상권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에 따라서 군부대 외박 외출이 제한되어서 상인들이 코로나19 때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살육하고 피해 본 거는 바로 김씨왕조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백두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했고요. 조금 아까 제가 하나는 폭진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취재하러 온 취재진한테 벽돌 날리고 주먹질하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가스총 분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희 집을 저는 비공개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세번 사실 살해가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라면 불가능한 행태죠. 대한민국 그거를 그리고 언론에서 공정파에서 알리면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걸 그 북한에서 알면은 그럼 이한영이처럼 저 아들이나 저 가족이 다 총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거 아세요?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4차례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끊임없이 예. 국군 짐승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글쎄 말입니다. 조금 위반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은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은 조금 위반하고 김정은은 많이 위반했다 뭐 이 말입니까? 많이 천배 만배입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박상학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박상학 증인 나오시는 동안에 박상학 증인이 유념하셔야 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 13조에 국회 모욕의 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 처벌이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4조에 보면요. 위증의 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뭐 등등등 이렇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선설하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셔도 안 되고 양심에 따라서 아까 본인 말씀하셨으니까요. 양심에 따라서 답변하실 줄로 압니다. 9월 말경, 9월 30일경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초대로 용산 대통령실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9월 말경이요. 그걸 말. 그러니까 한 달 전쯤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때가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하는 자리였고 맞습니까? 네, 그 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 중에 대북 전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발언권을 안 주기 때문에 예, 그 네, 다섯 석에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증인께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러니까 만드신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 홈페이지에 보니까 전단을 뿌릴 때 뭐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통 11kg에서 12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타이머까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에 11kg에서 12kg 되는 게 맞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무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작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됩니까? 뭐 4kg 될 수도 있고요. 7kg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몇 달은 통일부 관계자 만나고 나서 안 뿌리셨다고 그랬는데 통일부에서 뿌리지 말라 뿌리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최근에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전단이 발견된 이 자료거든요. 네. 누가 뿌렸는지는 안 나오는데 9월, 10월에도 지금 상당히 뿌렸어요. 네. 본인이 뿌리신 게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통일부와 면담은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면담 무슨 통일부하고요. 말씀하시죠? 통일부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언제 하셨어요? 그 탈북민들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셨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아까 분명히 본인이 통일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아까 진술하셨는데 지금 그 말을 뒤집으신 거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우리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 하는데 오물 쓰레기를 보내는 그 인간 쓰레기들한테 같이 대응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지. 그런데 대북 그거 할 기관을 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예. 했습니다. 항공안전법 등의 불법 위법 사항이 그런 건 있었다는 들은 적이 설명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다는 예.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도 말씀 안 하셨죠.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서는 항공안전법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 없었습니다. 아, 예.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요. 네, 장관님하고 인도실장께서 네.
이 보고한 자료를 그때 말씀한 자료를 보면 통일 단체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박상학 씨에 포함된 단체들이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하셨거든요. 네. 위증하신 거네요? 그건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위증, 명확한 미주입니다. 지금 박상학 대표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대표가 제가 2번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의원님 거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박상학 대표 혼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장관님 오늘 처음 봤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예. 자, 그러면 박상학 대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요. 경찰청에서 보낸 거 예. 1km, 2km 이하면은 괜찮은데 넘어가면은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때까지 하던 모든 지금 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저도 좀 말씀하십시다. 이야기 좀 드리십시다. 제가 지금 그 20년 대북 전단 보내면서 그때는 그 국토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 2000년에 통일부에서 저를 항공안전법 가스 안전법 위반을 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2002년에 중앙지검에서는 그게 이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무혐의인데 뭐 갑자기 또 안전법이 뭔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아 저도 좀 얘기하십시다. 왜 얘기하시는데 자꾸 말 못하게 합니까? 법이 개정된 걸 모르시니까 그렇지. 자, 말씀하세요. 예. 아니 또 같은 질문을 들으시니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 하지 않습니까? 예, 간명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자가 발동 기구가 달린 물체인 경우에는 2kg 안 됐습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뭔가 드론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드론이 이제 2kg짜리 이상 드론을 사용할 때는 그걸 이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일정한 그 비행장 2km 사이 거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에드볼룬이야 뭐 물건 매달아 가지고 자연의 바람 위에서 휙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 우리 어디 그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DMZ 가까운 곳에서 더욱 북한으로 잘 날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조용히 하는 건데 나 항공안전법 거기 비행기도 없는데 공항 가까이 있어도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아니 무슨 막 김여정 하면법으로 됐어요. 입법으로 막더니 이제 또 자, 됐습니다. 참.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할게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추가 질의를 할 우리 위원님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칠성입니다. 우리 그 박상학 증인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 무혐의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그게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알려준 사람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USB도 이렇게 같이 보내셨죠. 예. 노래나 드라마 있는 거. 네. 그것도 그렇게 하면 그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셨죠? 그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그게 우리 서울에서 만들어서 USB 보내면 북한에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애들은 만든 이 말씀. 설마 무슨 뭐 그런 책이 돼가지고 아 근데 중국에서 예, 뭐 중국에서 만들던 미국 싸게 해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법 위반하시면 잘못하면 신변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그를 무단 살포하면 그게 그 자체가 또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나훈아 선생이라든가 임영웅 씨가 나를 그제 북한 인민들에게 노래를 보냈는데 당신 잘못했다 해가지고 나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네요. 아닙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누가 가르쳐 주거나 통일부에서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법 위반 된다 이렇게. 하도 통일부에서 저는 회의도 잘 안 참가시키고요. 그 많은 단체에 예산 주는데 저는 20년 동안 다 많은 아니요. 못 받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안 가르쳐 줬죠. 그런 예? 거. 이게 저작권법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안 가르쳐 줬죠. 통일부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통일부가 알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통일부에서 그런 거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아니 그 이야기했으면 법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 아닙니까? 법에서 그건 얘기해야지 왜 통일부에서 합니까? 아니 통일부가 그 산하기가 이렇게 관련하는 그 단체여서 그래요. 근데 하여튼 통일부한테 이야기 들은 건 없으신 거죠? 통일부는 우리 단체를 없애라고 법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에서 그런다 해도 우리 단체를 법인 단체를 그- 없애라 그런- 했는데 그러니까 저작권법- 맞겠습니까? 이게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게 없죠? 저도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예, 나와서 됐습니다. 예, 이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님 네. 다 들으셨죠? 네. 제출하신 자료나 말씀하신 데 보면은 최근 면담 시 단체 측이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다 허위죠. 의원님 그게 명백한 허위죠. 그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거기 만나는 단체가 통일부가 만나는 단체가 한 단체가 아니고 시기가 9월 예. 20일까지. 여러 단체를 또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전번에 문체부 관련 그거는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최근에 통일부가 문체부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인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박상학 대표가 속해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만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단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더 이상하잖아요. 하주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박상학 대표 증인 좀 나오시죠. 그 사이에 통일부 장관이 네. 이게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9월 달에 이 살포하는 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 그 내용 중에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자료로 저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네. 근데 지금 박상학 증인은 이렇게 이 항공안전법을 전혀 모르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뭐 나오나 얘기하면서도 이게 위법인지에 대해서 얘기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부분은 잠깐만요. 예. 증인 이게 예.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 인권지원실에 가서 저는 인권지원실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자체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저는 통일부 저는 가서 거짓말 안 합니다. 예 통일부에 가서 그 공무원들하고 면담하고 그랬었죠. 안 했습니다. 난 안 통일부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통일부에서 단체들을 이렇게 면담하면서 항공안전법, 저작권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얘기. 아마 그 자리에는 저를 아마 뺀 거 알았어요. 왕따 시킨 것 같네요. 이 자리에서 예. 증인에게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증인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 살고 싶죠. 예? 여기 이 나라에서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고 싶죠. 예. 예, 그러면 그것보다는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정법 위반이 돼서 고소고발되고 그렇게 활동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는 위법 하도 고소고발 많이 되고 재판장에 많이 끌려갔고요. 예. 그러나 저는 그래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수령이 폭정해서 인간이 모든 권리를 뺏긴 예, 잠깐만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감옥도 두려워 안 합니다. 죽음도 증인. 불사했습니다. 증인 그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 들었고 그
신념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신념이고, 그렇다고 김정은하고 맞짱 떠서 무인기 보내고 이렇게 풍선 계속 보내서 이렇게 위험을 만들고 그러는 거는 선량한 시민은 아니죠. 내가 김정은하고 막장을 떴습니까? 북한 인민에게 거짓과 위신을 속고하는 북한 인민에게 최소한 사실과 진실만이라도 말하자고.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유의 편지. 아니, 잠깐만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왜 대한민국 의원님만 국민으로서 얘기합니까?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는 정부한테 맡기고 시민은 시민으로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거를 못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북한과 똑같지요. 자,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예, 어중물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판결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들으시고 우리 박상학 형제들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행벌권까지 동원한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형제 같은 분들이 이런 전단 살포를 하면서 국가 행벌을 받으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전단 살포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 판결 내용이에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판결 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판단되면 행위자의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재한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대로 하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평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경찰청장 강력장차들과 협의해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앞에 자꾸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상 이제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들으십시오. 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던 이재강입니다. 기억나시죠?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던 이재강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제가 위험지역 선포하고 전단 살포 막았죠. 기억 안 납니까? 언제 말입니까? 앉아 됐어요. 다음 자 직업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 아닙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돈벌이. 예, 거기 제 직업입니다. 예. 대북 전단 살포 저는요 그때 부지사 할 때 내가 백수가 되면 전단 살포해서 먹고 살라고 생각했어요.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 자, 합니까? 무슨 소리냐 들어보세요. 질문 내가지고 당신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라고요? 대북 전단 한번 살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아니, 저는 지금 대북 전단 20년 보내면서 국민 임대 사는데요. 차도 없고. 잠시만 대답하세요. 그 돈벌이 된다고요? 대북 전단 살포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을 어디서 고함질을 그래? 신났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박상학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자랑하는 거 신났어. 그만해.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해. 그만하세요. 오케이. 예. 그리고 대답하세요. 전단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에? 지금 수천만 장 뿌리댔잖아요. 전단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 영업 비밀 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요. 하나에 몇백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거기다 뭘 넣는가에 질문하면 따라서. 대답하라니까? 그렇죠.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전단 하나에 12만 원에 불과한데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지적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걸 좋아.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손가락이 당신 향해서 그렇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이뻐야 가는 말도 점잖습니다. 잠시만 대답하세요. 전단 하나에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업 비밀이 아니고 얼마에 들어갑니까? 글쎄 말이야. 그럼 1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갈 수 10년간 있습니다. 수천만을 뿌렸으면 그 돈이 다 제가 어디서 얘기하지 나왔어요? 않습니까?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간 직업이 전단 살포하는 것이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도 누구도 모르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두 5,000원, 형제가 10,000원씩 후원해 준 거로 보냅니다. 자유를 찾아서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전단 살포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적 있죠? 들은 적이 없어요? 난 그런 말보다도요. 고생하고 열심히 목소리를 낮추세요. 목소리를 자꾸 손가락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열받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 잠깐만. 어디 자, 모욕적입니까? 어떻게 이게 모욕적입니까? 정의를 파렴치한 범죄자를 아까 말씀하신 게 더 모욕적이었어요. 듣고 계세요. 자, 제주리 씨. 아니 20년간 수입도 없이 수천만 장의 전단을 뿌렸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그 질의 가운데 반말이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정인들께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본인이 하실 얘기만 정확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